여러분, 포퓰리즘의 끝판왕이라 지금 난방비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폭탄이 2배거든요. 그런데 이 겨울에 이 한파에 3배가 되는 것도 어쩌면 당연한데요. 문제는 3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오른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전년 대비 2022년 말 열요금 인상률입니다. 열요금이라는 게 여러분 난방비죠. 그죠? 예, 난방비입니다. 그런데 올란 그 인상률을 보면 충격적이에요. 37.8%입니다. 야, 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전년 대비. 그러면 2021년 말 대비 2022년 말에 37.8%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연료금뿐만 아니죠. 예, 도시가스 요금은 38.5%가 올랐습니다. 이것도 도시가스도 난방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전기까지도 17.9%가 올랐고요. 그러니 시장의 불안감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렇게 주택용 난방요금이 이렇게까지 폭등하는 거 왜일까요?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국제에너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그죠?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치면서 산업계가 죽었다가 이게 보복 소비라고 해야 되나요? 보복 소비가 일어나면서 확 사용량이 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에너지 가격은 폭등이 아니라 폭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에너지 가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게 가스요금이거든요. 가스요금 그야말로 폭등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스를 안 주는 바람에 이게 유럽의 난방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에서 수입하거나 아니면 중동에서 수입하잖아요. 수요가 갑자기 늘은 거예요. 러시아가 안 주니까. 수요가 늘면 가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올라가죠. 실제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선 더 지독한 일들이 터졌습니다. 포퓰리즘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연동시켜줘야 돼. 연동.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겨울 같은 경우 말입니다. 미리 올려줬으면 올겨울 난방 내가 좀 춥게 살지. 그러면서 에너지 절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그런데 이거 안 하고 갑자기 확 올렸잖아요. 그런데 에너지 쓰는 것은요. 과거와 똑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받아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2배, 3배까지 올랐으니까 말입니다. 난방비 폭탄이라고 제가 처음에 딱 하자마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일 먼저 아마 뉴스 속보 브리핑으로 알려드렸는데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다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말입니다. 탈원전 정책은요. 이게 불난 집에 기름 갖다 부은 거예요. 왜 갖다 부었느냐. 여러분 탈원전 정책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떤 일을 벌였죠. 원자력 발전소 짓는 것도 스톱, 운영하던 것도 폐쇄. 그리고 발전 비율은 더 낮추고요. 그러면서 뭐를 했습니까? 석탄 발전소를 줄이고 이거 LNG 발전소로 다 바꿨어요. 굉장히 많은 데가 LNG 발전소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스값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폭등했다고 했죠. 우리 가스 사와야 됩니다. 한국가스공사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말입니다. 빚이 10조가 되어버렸어요. 10조가. 안 그래도 많은 빚에 10조까지 늘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탈원전이 부메랑이 됐던 거예요. 탈원전이.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탈원전 정책 이것이 결국 우리 에너지 체계를 완전히 뭉개버린 거고요. 여기에다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 이것이 결국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포퓰리즘은요,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머니에서 돈을 내놔서 많이 뿌려주면 박수치고 환영할 만하죠. 심지어 말입니다. 포퓰리즘을 주장하는 그 기관이나 정당, 단체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나오느냐? 결국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포퓰리즘은 망국병이라고 하잖아요. 받을 때는요, 받아요. 예, 그런데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 대가를. 예, 그러니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 대가 한번 보실래요?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도시가스가 38.5%, 연료금이 37.8%, 전기가 17.9% 올랐다고 했죠. 이게 여러분 보세요. 2022년이에요. 2022년. 2022년 3월까지 말입니다. 2020년 7월부터 그러면 2021년 7월, 2022년 7월 거의 말입니다. 2년하고도 말입니다. 2년하고도 예, 더 긴 세월 동안 2020년 7월이니까 그죠? 2020년 7월, 2021년 7월, 2022년 7월 그러면 1년이네요. 그죠? 1년. 2년은 아니네요. 예. 야, 2년인가요? 아, 1년이죠. 1년 한 예. 지금 7월이니까 예, 8개월 동안 도시가스 요금을 전혀 안 올렸습니다. 동결시켜 왔습니다. 동결. 그러다가 2022년 3월 쉽게 말하면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났다. 그러면서 2022년 4월 1일부터 예, 이게 1메가줄당 14.65원까지 올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15.88원까지 올렸고요. 7월에는 16.99원까지 올렸고요. 10월에는 19.69원까지 올렸습니다. 3월 대비해 보면요. 3월 대비해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죠. 5.47원이 올랐습니다. 폭등이죠. 7월 대비해 봐도 2.70원이 올랐으니까. 이게 여러분 문재인 정부 시절 하나도 안 올려서 예, 2년 한 8개월 동안 올리지도 않았, 1년 8개월 동안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폭등했는데 나는 절대로 표를 안 뺏기겠다 이런 생각이죠. 표를 안 뺏기겠다. 포퓰리즘이 진짜 망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우리가 예, 난방비 폭탄으로 예,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벌을 말입니다. 참 심각합니다. 참 심각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겨울에 올려야 되는데 안 올리고 있거든요. 겨울이니까. 난방을 많이 써야 되니까. 겨울이 지나면 난방비를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겨울이 지나면 언제일까요? 빠르면 2월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올릴 수 있습니다. 늦어도 3, 4월 전에는 올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난방비가 지금 3배만 나올까요? 3배보다 더 많은 난방비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여러분 놀랄 노짜입니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올라가는 거 보세요. 지금 1메가칼로리당 주택용 열 사용 요금이 말입니다. 89.88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18년 7월에 64.69원이에요. 폭등했죠. 폭등. 예. 거의 말입니다. 3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이게 뭐 충격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4인 가족 기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인 가족 기준으로 봐도 작년 3월 대비해 보면 1,940원이 올랐고요. 1,940원. 보통 4인 가족 기준으로 2,000메가주를 설정을 했을 때 그런 거예요. 7월 기준으로는 5,400원이 올랐는데요. 이게 여러분 실제로 내보면 이거 아니거든요. 저만 하더라도요. 난방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지금 난방비가 말입니다. 저는 보통 난방비를 1년이 아니고 매월당 한 18만 원?
16만 원에서 18만 원 사이 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40만 원이 넘어섰어요. 40만 원이. 그런데 1월에는 더 할 거 아니에요. 지금 1월에는. 왜냐하면 지금 1월 달에 받은 것은 작년 12월 달에 쓴 거잖아요. 올 1월 달에 쓴 것은 2월 달에 나올 거 아니에요. 2월 달에 가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예, 포퓰리즘은요. 예, 우리에게 한꺼번에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싶어요.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전기요금도 오르잖아요. 난방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오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난방비가 2배, 3배, 4배, 5배까지 오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전기요금도 1배, 2배, 3배 이렇게 오르면 삶의 질은 진짜 어려워질 겁니다.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될 거고요. 예, 그만큼 말입니다. 난방비는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게다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봄이 되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봄이 돼도 안 떨어질 가능성 굉장히 많아요. 왜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이게 중국이 리오프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오프닝. 다시 말해서 경제활동을 재개한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중국의 공장들 많이 돌아가겠죠. 공장들 엄청나게 많이 돌아가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 아니에요.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어떤 수요량이 커지면 가격은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가격은 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 우리 서민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겠구나. 난방비가 지금은 3배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난방비조차도 부담이 엄청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이기려고 했거든요. 그게 패착입니다. 예, 저는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예, 포퓰리즘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저는 포퓰리즘하고 싸우겠다고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이게 달콤한 말에 예, 화려한 말잔치에 쏙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현실이 안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정관전 TV가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TV가 되고 싶어요. 화려한 말잔치에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실제 어떤가 예, 그것을 정확히 따져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돈 주는 거 달콤합니다. 그런데 부담은 언제?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 그 말씀 드렸죠. 그 이야기를 지금은 저는 계속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포퓰리즘은 만국병이거든요. 예, 아편하고 똑같습니다. 예, 게임하고 똑같습니다. 마약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만큼 중독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잖아요. 술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이 되면 폐인이 되죠. 재정 중독이 되면요. 나라 경제도 예, 술 중독이 돼서 폐인이 되는 것처럼 나라 경제도 박살난다는 뜻입니다.